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든 보내고 있지 않든 구독자님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억 날리고 쓰는 여자 도박 중독자의 회고록. 단도와 재발이 반복될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내 도박 이야기 진짜 책 한 권은 나오겠다. 어쩌면 이렇게 스펙타클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꼭 영화 속 주인공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도박자들의 중독 과정과 결말은 결국 다 비슷하다는 걸요. 베팅 금액, 빠진 깊이, 걸린 시간. 그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비슷하더라고요. 예전엔 도박 용어도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을 꺼내는 게 꺼려지더군요.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도 했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생길까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저 같은 현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사람마다 빠지는 도박이 다른 이유는 결국 성향과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제 첫 도박은 사달이었습니다. 그냥 하늘색이 좋아서 홀에 1,000원을 걸었죠.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취업하고 모은 4,600만원은 6개월 만에 사라졌고 사이트에서 위로랍시고 준 20만원으로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중독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죠. 심지어 나중엔 도박 조작 현장을 보고 그 작업에 직접 참여까지 했습니다. 일명 밸런스 작업. 덕분에 돈을 다시 벌고 빚도 갚고 한때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때는 진짜 다시 일어났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도박은 잠시 이익을 주는 척하다가 다시 다 빼앗아갑니다. 결국 또 다른 도박을 기웃거리다가 먹튀를 당하고 직장도 잃고 사채까지 손댔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강제로 단도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돈만 생기면 다시 손을 댔으니까요. 그러다 동물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었고 생명을 다루는 자리였기에 더 책임감이 필요했습니다. 제 상태를 눈치채신 원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해. 너 정신 못 차리면 당장 나가. 그 말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각오했죠. 보여주자. 진짜 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 이후 2년 반 일만 하며 도박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들이 저를 찾고 동물 간호사 자격증도 따고 월급도 어머니께 보내고 남은 돈으로 빚 갚고 생활도 하고 처음으로 나를 존중받는 사람처럼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전 자만했습니다. 봐라.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잖아.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빚 때문에 그랬던 거지. 도와주니까 쉽게 끄는 거잖아. 그 착각이 다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 회사로 옮기기 전, 잠들기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파워볼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별 생각 없이 본 거였어요. 근데 그때 조금만 해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독자도 아니고 2년 반이나 안 했는데 뭐 어때? 그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10만원 충전. 그리고 다시 시작된 재발의 악몽. 결국 파워볼, 그리고 바카라로 넘어갔습니다. 초반엔 조심스럽게 하다가 이벤트 배당에 한번 크게 맞으면서 완전히 빠졌죠. 이게 도박이구나? 그 짜릿함이 정말 중독이었어요. 사실 그때부터는 돈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베팅이 맞았을 때의 미친 듯한 쾌감. 정말 크게 무서웠습니다. 결국 부모님께도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원룸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신나게 도박했습니다. 말리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수십 시간씩 도박에 매달렸고 감정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겨도 기쁘지 않고 저도 무감각하고 단지 다음 회차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에만 시달리며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정신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지금의 남편이었던 남자친구가 제 상태를 알게 되었고 저를 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전 그 후에도 또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남편 돈까지 해먹고 그가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울먹이던 그 순간이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널 잃을까봐 무서워서 울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무서워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엔 나는 아니야. 저 정도는 선 넘은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누구나 빠지기 시작하면 그 끝이 어딜지 모릅니다. 제 10년의 도박 인생에는 오늘 여기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경찰서, 법원, 보이스피싱, 필리핀. 정말 다이나믹한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단 한 명에게라도 작은 경고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멈추세요. 진짜로 늦지 않았습니다. 10억 날린 도박 중독자가 가족에게 쓰는 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도박을 아직도 완전히 끊지 못한 현재 진행형의 도박 중독자인 제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가 저 스스로도 되묻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독자의 변명이 아니라 저처럼 무너진 삶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싶은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분들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외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중독자의 가족이라면, 아직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경고이자 간절한 호소이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저는 복지학을 전공했고 직업상담과 심리상담, 복지상담까지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중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더군요. 중독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은 질병입니다. 그 질병에 걸린 저라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대출을 받아준 뒤 돈을 받지 못하고 그 공허와 원망, 무력감 속에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채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상담을 권한 지 벌써 6년.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그 사이 저의 병은 만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희망만으로도 저는 오늘을 견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가족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은 왜 도박을 시작했을까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다릅니다. 단순한 호기심, 일상의 스트레스, 삶의 질저와 생활고, 정서적 결핍, 심지어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정. 이 계기는 치료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끝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도박은 일시적인 탈출구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 무언가. 그렇기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백수로 놀고 먹고 있더라도 도박만 하지 않는다면 그 안 하고 있는 시간을 인정해주세요. 단도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돈이 있으면 도박을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겠지?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도박 중독자는 돈이 없어도 도박을 합니다. 사채든 대출이든 심지어 범죄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도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돈을 막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물론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돈을 막아도 그 마음속 충동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도박 중독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상담센터에 함께 가세요. 같이 앉아 계세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울고, 같이 절망해주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중독은 병입니다. 그리고 병은 약이 있어야 나아집니다. 그 약은 관심입니다. 그 약은 포기가 아닌 인내입니다. 그 약은 비난이 아닌 동행입니다. 너 또 도박했지? 돈 또 날렸지? 그 질문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안 했네, 잘했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도박 중독자의 가족으로 사는 건 고통 그 자체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의 끈을 놓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르게 접근해주세요. 상담을 시작해도 중간에 도박은 다시 터집니다. 그게 치료의 일부입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관심이라는 약을 주는 겁니다.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문을 닫아도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이 질병은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중독자가 스스로 병을 인정하고 가족이 함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단독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발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비난보다 동행을, 불신보다 관심을, 절망보다 희망을. 저는 여전히 중독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여 언젠가 당신의 가족도 저처럼 나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도박은 병입니다. 그리고 병은 혼자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가족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함께 싸워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